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론 이범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5주차 강의입니다. 지난 4주차 강의에서는 음, 시장 균형과 그리고 이제 균형 분석, 그리고 주택 공급 곡선의 기울기와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균형 분석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주택 공급 곡선의 기울기와 가격 변동성에는 이제 그래프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두 그래프를 비교해가지고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이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의 상승폭이 정말 적으냐 크냐 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폭이 적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정부가 가격을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경우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지는 것하고 그다음에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 그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하고는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부가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보다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수요 공급 무형을 지나가지고 시장 균형과 경제적 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후생이라고 하는 거, 후생이라는 표현이 이제 좀 어려우실 텐데요. 후생은 그냥 만족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비로부터 얻는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비로부터 얻는 만족감 포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노동을 통해 얻는 만족감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서 얻는 만족감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가지고 후생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적 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의 후생을 갖다 얘기하겠죠. 그냥 단순하게 한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 생산자들의 만족감을 전부 다 합쳐놓은 걸 경제적 후생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을 통해 경제적 후생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장 기구는 굉장히 잘 작동하는 그런 기구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균형에서는 경제 전체의 그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된다, 가장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시장에서 경제적 후생은 그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후생 수준의 합계, 즉 수요 측면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의 잉여와 그리고 공급 측면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의 잉여를 합친 총 잉여가 가장 커지는 총 잉여로다가 경제적 후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뭐 이것들을 살펴보고 그 둘을 합친 총 잉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비자 잉여는 영어로 Consumer Surplus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뭐 줄여서 CS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곡선 배우면서 수요곡선의 높이를 갖다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수요곡선의 높이는 소비자가 그 재화의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 추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금액, 지불 의사 가격 또는 소비자가 느끼는 추가적인 편익, 한계 편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곡선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수요곡선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주어졌을 때 수요량이 얼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또 다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수량이 주어졌을 때 그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얻는 만족감,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 한계 편익, 소비자들은 그 한계 편익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이를 갖다가 지불 의사 가격 또는 수요 가격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어떤 재화로부터 얻는 추가적인 편익, 한계 편익이 그 재화의 가격과 같아지는 그만큼까지 구입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25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 D와 그리고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이 제로점에서의 가격 P0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입되고 판매되는 양,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 그만큼 거래가 이루어지는 균형 거래량은 Q0만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균형 가격 P0에서 Q0만큼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구입량이 Q0이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 한 단위 Q0까지 그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 금액이 P0, 수요 가격, 지불 의사 가격이 P0이고 그 다음에 그 앞선 수량 수준에서는 그때는 가격 P0보다 균형 가격 P0보다 더 높게 이제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Q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5쪽에 그림에 Q1이라고 하는 수량이 있는데요. 구입량이 Q1이다라고 하면 그때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A와 Q1의 높이, 즉 다시 말해서 종축을 따라 보시면은 세로축을 따라 보시면 PD1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은 P0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P0만 지불하고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Q1번째 한 단위, Q1까지에서 그 마지막 한 단위, 그때 구입을 한다라고 그 마지막 한 단위 구입한다라고 하면 소비자는 PD1만큼의 만족감을 얻는데 그래서 PD1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근데 P0만 지불을 하고 마는 거죠. 그럼 그 차이만큼 PD1에서 P0를 빼준 그 차이만큼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외의 이득 보너스를 얻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소비자가 제로서부터 시작해서 원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Q0만큼까지 제어를 구입하면은 수요곡선과 그리고 P0에서의 수평선 사이에 있는 삼각형, 그러니까 P0, E0라고 하는 그 수평선이 있는데 P0에서 E0까지 수평선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삼각형 그만큼 면적에 해당하는 총 보너스, 즉 가외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놈을 갖다 뭐라 하냐면은 소비자 잉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잉여 그러니까 컨슈머 서플러스 CS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잉여라고 하니까 잉여라는 표현을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경작에서 잉여라고 하는 것은 가외의 이득, 그러니까 뭔가를 했는데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얻을 때 그때 그만큼을 갖다가 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소비자 잉여라고 한 것은 소비자가 그 시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가외의 이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Q0까지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 금액이 있는데요. 수요 가격 아래에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원점 5에서 Q0까지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그만큼 그만큼 이제 총 편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Q0까지 한 단위씩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Q0까지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만큼의 총 편익을 얻게 되는데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P0의 가격에 Q0만큼 구입을 하니까 그 P0 곱하기 Q0만큼 즉 사각형으로 따지면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P0, E0, Q0까지 요 사각형만큼 실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P0에서의 수평선 위에 있는 그 삼각형만큼은 이제 소비자 잉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를 계산하실 때는 총 편익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빼가지고 소비자 잉여를 찾아낼 수 있고요. 총 편익은 영어로 이제 토탈 베니핏 앞자 따가지고 T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편익은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불 금액을 빼줘야 되는데 실제 지불 금액은 그 직사각형 면적 사각형 O, P0, E0, Q0라고 하는 이 직사각형만큼의 면적이다. 그래서 그걸 빼주면 총편익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에서 실제 지불 금액 직사각형의 면적을 빼주면은
P0에서 수평선 위에 있으면서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삼각형, 그만큼이 이제 소비자 잉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왜 발생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리고 그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수요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지겠죠. 이제로점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고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라고 하면 엄밀하게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수요곡선이 좀 더 수직선에 가깝다라고 하면 그때는 소비자 잉여가 더 커진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소비자 잉여는 가격이 하락하면 증가한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그 25쪽 그림에서 PD1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수요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PD1에서의 수평선 위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 그게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P0이다라고 하면 P0에서 수평선 위에 있으면서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 소비자 잉여가 되니까 P0일 때 PD1일 때보다 더 큰 소비자 잉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소비자들은 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좋아할까라고 하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가외의 이득, 즉 소비자 잉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남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게 생산자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가외의 이득, 즉 다시 말해서 생산자는 시장의 공급 측면에는 주로 기업들이 참여를 하니까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얻게 되는 가외의 이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급곡선의 높이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급곡선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가격이 주어지면 그때 공급량은 얼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꾸로죠. 그래서 수량이 주어지면 그 마지막 한 단위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 한계 비용 그만큼은 최소한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가 즉 공급 곡선의 높이를 갖다가 공급 가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의 높이는 생산자가 그 재화의 그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 추가로 지불받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금액. 왜 지불받으려고 하느냐? 생산자가 그 마지막 한 단위만큼 만들어낼 때 추가적인 비용, 한계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그만큼은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한계 비용이 그 재화의 가격과 같아지는 점에서 공급량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뭐 균형 가격은 여전히 P0이고 생산자들은 Q0만큼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공급량이 Q0이다 라고 하면 그 마지막 한 단위 재화를 만들어낼 때는 당연히 Q0에서의 높이, 공급 곡선의 높이 Q0와 E0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그 높이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그만큼, 즉 P0만큼 지불 받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보시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Q1이라는 생산량을 보시면 Q1이라는 수량을 보시면 그때 그 마지막 한 단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Q1에서 B만큼 그 높이이기 때문에 그게 공급 곡선의 높이죠. 그래서 그만큼이기 때문에 최소한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그 PS1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P0이죠. 그래서 P0에서 PS1만큼은 그 마지막 한 단위 Q1에서 마지막 한 단위 생산해가지고 판매할 때 얻게 되는
가외의 이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놈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가외의 이득 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놈은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기 때문에 뭐 생산자 잉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생산자는 가격이 P0로 주어지면 Q0만큼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니까요. 그러면 제로서부터 원점서부터 Q0까지 이러한 그 가외의 이득을 다 합치면 그러면은 P0에서 수평선 아래에 있으면서 공급곡선 위쪽에 있는 그 삼각형의 크기가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가외의 이득 총 보너스 생산자 잉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 잉여는 영어로 프로듀서 서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줄여서는 PS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Q0 가격이 P0이면 Q0 단위의 만큼의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 지불받는 금액, 그러니까 P0의 가격에 Q0만큼 공급을 하니까 P0 곱하기 Q0만큼 실제로 집을 받겠죠. 그래서 그 직사각형의 면적 아까 했던 그 사각형 O, P0, E0, Q0 이만큼을 실제로 집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이냐? 총 비용은 얼마이냐 하면 그러니까 그만큼은 생산자 입장에서 잃어버리는 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Q0까지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이제 총 비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걸 빼준 금액, 그게 생산자 잉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생산자 잉여는 실제 판매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실제 판매 수입은 어떻게 구하느냐?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여기서는 Q0까지 만들어 파는 양, 공급량 Q0까지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죄송합니다. 실제 판매 수입은 P0의 가격에 Q0만큼 판매를 하니까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O, P0, E0, Q0 이게 이제 실제 판매 수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총 비용은 얼마이냐라고 했을 때 Q0까지 만들어 팔려고 하는 양 Q0까지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갖다 보면 실제 판매 수입에서 소요된 총 비용의 차이를 보시면은 얼마만큼이냐면은 가격 P0에서 수평선 그놈하고 그 다음에 공급곡선 그 사이에 있는 면적이 생산자 잉여이다. 삼각형만큼이 생산자 잉여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 잉여는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 잉여의 크기도 공급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균형점이 이제로점으로 그대로 있다라고 치고 공급곡선이 좀 더 수직선에 가깝다라고 하면 그러면 생산자 잉여가 지금보다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생산자 잉여는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증가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자 잉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생산자들은 왜 가격이 상승하는 걸 좋아하느냐? 가외의 이득, 즉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갖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요 둘을 합친 것을 갖다가 총 잉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시장에서 얻는 경제적 후생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사회적 후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 지금까지는 소비자와 생산자 두 부류의 주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 그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되는데 주체들 모두가 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얻는 가외의 이득, 소비자 잉여에다가 생산자들이 얻는 가외의 이득, 생산자 잉여 이 둘을 합친 게 그 시장에서 얻게 되는 총 잉여 또는 경제적 후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 더하기 생산자 잉여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아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총 편익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빼준 만큼이다. 생산자 잉여는 실제 판매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준 금액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그 25쪽 그림에서 보면은 가격이 피자로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거래량, 즉 다시 말해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양,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이 Q0였습니다. 그럼 이 경우 같으면은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만큼이냐면 P0 곱하기 Q0가 되겠죠. 사각형 O P0 E0 Q0만큼이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실제 판매해가지고 얻게 되는 수입은 얼마이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가 되죠. P0의 가격에 Q0만큼 만들어 팔았으니까 P0 곱하기 Q0, 즉 사각형 O P0, E0, Q0만큼이 실제 판매해가지고 생산자가 실제 판매해서 얻게 되는 수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 더하기 생산자 잉여하면 총 편익 빼기 실제 지불 금액 더하기 실제 판매 수입 빼기 총 비용인데요. 가운데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항에 있는 실제 지불 금액하고 실제 판매 수입이 일치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지불 금액엔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고 실제 판매 수입엔 플러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둘이 똑같은 크기니까 상쇄돼서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총편익 빼기 총비용만 남습니다. 그래서 총잉여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뭐 둘 다 똑같은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방식은 소비자 잉여 구하고 생산자 잉여 구하고 그 둘을 합친 게 총잉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어차피 실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이나 생산자가 실제 판매한 수입이나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무런 간섭도 없는, 정부의 개입이 없는 그냥 시장 경제에서는 그냥 그런 그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 생산자가 실제 판매하는 수입이 같기 때문에 둘이 상쇄돼서 날아가고 남는 거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빼준 게 이게 총잉여이다. 이게 두 번째 총잉여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총편익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그리고 총비용은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공급곡선 위에 있는 면적 Q0까지 그 부분이 이제 총잉여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총잉여, 경제적 후생이 가장 높아지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경제적 자원이 적재적소에 잘 배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잉여가 극대화될 때 그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제적 후생이 총잉여가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미시경제 이론에서는 뭐 몇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라고 하면 시장 균형 상태가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한다, 즉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 시장의 균형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후생 경제학의 제1정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후생 경제학이라는 표현도 이제 좀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냥 경제적 후생을 갖다가 연구하는 그런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래서 후생 경제학의 제1정리는 경쟁 시장의 균형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놈이 후생 경제학의 제1정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정리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제2정리 얘기도 나와야 되겠죠. 제2정리는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상태는 경쟁 시장의 균형 상태이다라고 하는 걸 후생 경제학의 제2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우리가 그것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쟁 시장의 균형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후생 경제학의 제1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에서는
이걸 줄여가지고 경쟁 균형 또는 완전 경쟁 균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 균형에서는 경제적 후생 또는 총이익가 극대화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균형 상태가 아닌, 특히나 이제 균형 거래량이 아닌 수량 수준에서 그때 총이익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갖다 살펴보면 되겠죠. 얼마만큼 총이익가 얼마만큼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거래량 그 27페이지 27쪽 아래에 그림이 있는데요. 자,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우리 균형 상태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E0점이 균형 상태이고요. 그때 균형 가격은 P0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Q0입니다. 총 잉여 경제적 후생을 갖다 따질 때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방법 가지고 따질 겁니다. 그래서 총이여를 산정하는 두 가지 방식 있지 않으셨죠? 좀 전에 했으니까 첫 번째 방식은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각각 구하고 그 둘을 합친 게 총잉여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총잉여를 구하는 산식은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빼준 것이다. 빼서 점을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총편익은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총 비용은 공급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중요하고요. 여기선 가격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가격은 생각 안 하셔야지 오히려 편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 Q0보다 더 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Q1이라고 하는 그림 27쪽 그림에서 보시면 Q1이라고 하는 수량은 균형 거래량 Q0보다 더 큰 수량입니다. 그럼 여기서 총 잉여를 갖다 구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총 편익에서 공급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총 비용을 빼가지고 이제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총 편익은 즉 다시 말해서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은 그 그림에서 사각형 O 쭉 따라 올라가 G 그리고 수요 곡선 따라가서 B 그리고 아래 Q1이라고 하는 수량 요 사각형이 Q1에서의 총 편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총 비용은 얼마이냐라고 했을 때 공급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죠. Q1까지. 그래서 보시면은 사각형 O 그 다음에 종축 따라서 쭉 올라가면 F가 있고요. 그리고 공급 곡선 따라서 쭉 가보면은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Q1 그래서 사각형 OF AQ1이라고 하는 게 Q1까지 생산했을 때 소요되는 총 비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총편익 사각형 OGBQ1에서 총 비용 사각형 OFAQ1을 빼준 게 총 잉여가 되고요. 요거 보시면은 삼각형 FG20만큼은 플러스로 남는 거죠. 근데 삼각형 E0AB만큼은 마이너스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Q1에서의 총 잉여는 얼마냐? 삼각형 FG20에서 삼각형 E0AB를 빼준 크기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균형 거래량 Q0보다 더 적은 수량 여기서 그림에서 Q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Q2에서는 총 잉여가 얼마만큼일까를 갖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2까지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총편익이죠. 사각형 O, G, A' 그리고 Q2 이게 Q2라는 수량에서 얻게 되는 총 편익이 됩니다. 총 비용은 사각형 OF B' Q2만큼이 총 비용입니다. 그래서 총 편익 사각형 OGA' Q2에서 총 비용 사각형 OF B' Q2를 빼준 게 Q2에서의 총 잉여가 되고요. 보시면 사각형 FGA' B' 요 면적이 바로 Q2에서의 총 잉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Q0라고 하는 균형 거래량 수준에서는 총 잉여가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그냥 이건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에서 공급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아까 했으니까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Q0만큼
거래를 했을 때 수요되고 공급되고 생산되고 소비가 되고 라고 했을 때 자, 총 편익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니까 사각형 OG20 Q0만큼이고요. 총 비용은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니까 사각형 OF20 Q0만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빼준 거 삼각형 FG20가 돼버리죠. 그래서 균형거래량 Q0에서는 총이여가 FG20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거래량 Q0보다 더 큰 수량 Q1에서는 총이유가 얼마만큼이냐면 삼각형 FG20에서 삼각형 20 AB를 빼준 만큼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균형거래량 Q0에서의 총이유가 Q1에서의 총이유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균형거래량 Q0보다 더 적은 수량 Q2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보시면은 Q2에서는 총이유가 사각형 FGA' B'인데요. Q0에서는 균형거래량 Q0에서는 삼각형 FG20입니다. 당연히 균형거래량 Q0에서의 총이유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균형거래량 Q0에서의 총이유는 그것보다 더 큰 Q1에서의 총이유 또는 그 거래량보다 균형거래량보다 더 적은 Q2에서의 총이유 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Q0에서 균형거래량 Q0에서 얻게 되는 총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균형 상태에서 경쟁 시장의 균형 상태, 경쟁 균형에서는 총이유가 가장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생 경제의 제일 정리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른 걸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편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 곡선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공급 곡선의 높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균형 거래량 Q0를 보시면은 Q0에서의 그 수요 곡선의 높이는 Q0, E0 만큼이죠. 그냥 종축을 가지고 보시면 P0만큼이 바로 Q0에서의 한계 편익 마지널 베니핏 MB입니다. 그리고 공급곡선의 높이가 한계 비용이니까요. Q0에서 공급곡선의 높이 마찬가지로 Q0, E0만큼 종축으로 따지면 P0만큼이 되죠. 그래서 이놈이 한계 공급곡선의 높이 즉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 앞자 따서 MC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즉 총이여 경제적 후생이 가장 커지는 생산량, 극대화되는 생산량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한계 편익 MB와 한계 비용 MC가 일치하는 생산량 수준에서 총이여가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계 편익이 MB가 한계 비용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MB가 MC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생산량으로 따졌을 때 Q2 수량으로 따졌을 때 Q2라고 하는 생산량 수준이죠. 그래서 Q2라는 생산량 수준에서는 한계 편익 MB가 쭉 따라 올라가 A'만큼이고요. 그러니까 Q2 A' 요 높이가 한계 편익이고요. 수요 곡선의 높이가 한계 편익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높이 Q2 B' 요만큼이 한계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계 편익 MB가 한계 비용 MC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그래서 소비량이 증가된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순편익 즉 다시 말해서 총잉여가 가장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 편익 MB가 한계 비용 MC하고 같아질 때까지 점점 더 커진다라고 총이여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한계 비용 MC가 한계 편익 MB보다 더 큰 경우 그게 이제 요 27쪽 그림에서는 Q1이라고 하는 생산량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은 오히려 생산량을 줄이면은 그러면은 총이여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수요 곡선은 결국은 한계 편익 주어진 수량에서 추가적인 편익, 한계 편익을 나타내주는 곡선이고요. 공급 곡선은 또 그 공급 곡선의 높이가 추가적인 비용 나타내주는 곡선입니다.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날 때, 즉 다시 말해서 한계 편익 곡선하고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날 때, 또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똑같은 금액일 때, 그때 경제적 고생이 가장 커진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균형 상태이다.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 상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